소희양 다 푸셨어요? 위에 두 개 답 뭐 나와요? 8하고 8분의 34 모두 그렇게 나왔으니까 예, 아래에 있는 문제 답 A는 2 루트 2 모두 그렇게 나왔으니까 예, 시간 조금 더 필요하신 분 같이 풀어와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위에 있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의 제곱은 8x 초점이 2,0인 포물선이구나. 얘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두 점 A는 2,0. 얘가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초점인 거 계산할 수 있죠? 예, 어떻게? 얘를 4로 나누면 2,0 나오니까 그래, 초점 F하고 B는 6,3 주어졌구나. 이때 PA 더하기 PB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결국 얘 더하기 얘잖아.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이쪽에 있으면 아직 써먹지 않은 누구와 연결한다? 준선과 연결한다. 자, 준선을 연결하려고 했더니 없네? 그럼 그려주면 되죠. 자, 초점이 2,0이면 준선은요 두 개, 예, x는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길의 최소값은 요 한 점으로부터 얘도 아닌 그러니까 허공 중에 있는 바로 요 한 점으로부터 슉 준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 요 녀석이 바로 최소값이 다요. 자, 그러면 구해보자. 요만큼의 길이 몇인데? 요만큼의 길이 몇인데? 2. 그러므로 최소값은 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소가 될 때 점피의 좌표. 채소가 될 때 점피의 좌표는 바로 요 위치죠? 요 위치에 있는 점피의 좌표를 A, B라 할 때 A 플러스 B의 값 구하래요. 그래, 얘를 P라고 하겠습니다. 요 P라는 점의 X좌표는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하지만 Y좌표 구할 수 있지. Y좌표는 얘랑 평평하니까 똑같겠네요. Y좌표 몇 나오겠습니까? 3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을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X값 구하면 되겠네요. Y자리에 3 대입합니다. 3의 제곱 9는 8X. 그러므로 X의 값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8분의 9 이렇게 나와서 8분의 9가 나왔구나. 그런데 A 더하기 B래요. 8분의 9 더하기 3.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통분. 그래서 몇 나오겠습니까? 8분의 33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래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는 8분의 1 x의 제곱이라고 나왔어요. 포물선인데 포물선의 식이 우리가 좋아하는 구조로 나와 있지 않지? 이 약간 변형해줘야 돼요.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x의 제곱은 8y라고 바꿔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면 우리 초점 구할 수 있죠. 맞죠? 초점. 자, 중요한 문자는 y지. 예, 요 y자리에 초점의 핵심이 들어가겠네요. 자, 몇 콤마 몇 되겠습니까? 0,2가 되겠죠. 8을 4로 나눠서 초점이 0,2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 그렇구나. 얘는 초점이 0,2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점 P에서 준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요. 그리고 X축 위에 점 A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AP 더하기 PH의 최소값과 관련된 문제네요. 바깥쪽에 있죠? 얘 더하기 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준선 위의 점 중요해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 중요해요. 얘가 바로 뭐야? 허공 중에 있는 점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누구와 연결해야 된다? 초점과 연결해야 한다. 바로 이 초점과 연결한 길이가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다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되겠네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하면 루트
a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0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요 값이 뭐랑 같아야 된대요? 2 루트 3과 같아야 된대요. 자, 양변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4는 12. a의 제곱은 8. a는 양수의 1 했으니까 2 루트 2.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핵심만 정확하게 인지하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17페이지 끝나고 18, 19는 이미 우리 했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21페이지부터 풀어보자. 21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이십일 페이지의 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문제죠. 활용 문제인데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모양으로 흐르는 강가에 얘는 포물선이란 얘기야. 초점의 위치에 포물선의 초점의 위치에 있는 마을에 와우 얘가 초점이구나. 또 다른 마을 B가 있다. 얘 임의의 한 점 B가 있다. 자, 강변의 한 지점 중에 두 마을까지의 거리의 합이 문제 모르지만 뭐 이렇게 얘 더하기 얘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판장을 설치하려고 한다. 선생님 최소값 문제는요. 초점 찍고 한 점 이런 경우가 있고 최소값 문제는요. 준선에서 한 점 찍고 한 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얘는 1번 케이스니까 2번 케이스니까 2번 케이스예요. 아주 전형적인 2번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때 얘 더하기 얘는 요 한 점으로부터 어디에 연결한다? 준선에 연결한다. 이래서 이렇게 슉 내려와서 이렇게 준선 이렇게 와. 뭐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면 바로 요 지점이 뭐가 되겠다? 최소값을 만들어내는 지점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지점 보니까 뭐야? 나. 그래서 답은 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10페이지 문제 위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취 문제입니다. 혹시 자취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앞에 개념을 좀 빠르게 보고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는 포물선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이라는 단원을 되게 잘 공부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답은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폼선 선생님한테 되게 잘 배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원을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도 지금 풀었어 몇 번? 1번 정답이에요. 자, 지금 또 선생님이 원의 방정식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이론. 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까? 일반형의식입니까? 일반형식이죠? 자, 일반형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개념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 원의 방정식 일반형 한번 불러보자.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조금 원의 방정식을 깊이가 얕게 배운 학생들은요. 얘를 가지고 일일이 완전 제곱식을 막 작업을 해가지고서는 다 작업을 해서 중심도 뽑아내고 반지름도 그래서 뽑아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은 막바로 한 큐에 갑니다. 원의 중심은요. 얘하고 얘를 보고 찾아내는 거예요. 보통 선생님이 부호를 바꾼 절반이라고 가르쳐요. A, 부호를 바꾼 절반 마이너스 2분의 A. B, 부호를 바꾼 절반 마이너스 2분의 B. 요게 바로 이 일반형의 원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반지름도 막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유도과정 다 생략합니다. 배웠다라는 전제하에 자, 반지름 구하는 공식 2분의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라는 공식이에요. 아주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만들게 되면 표준형 이 뒤쪽에는 반지름에 오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이 많이 오죠? 그래서 요거를 배울 때 보통 반지름의 제곱, 일명 아래 제곱이라고 불리는 파트도 많이 정리를 동시에 해드립니다.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내용은 이 정도 내용이에요. 자, 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저기에 보이는 저 원을 봤을 때 중심을 딱 얘기할 수 있겠네. 중심 몇 콤마 몇입니까? 0,2 되겠죠? 자, 반지름을 작업을 해볼 겁니다. 반지름은 2분의 루트 0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C 자리에 3이 보이네요. 그래서 반지름 계산하면 몇 나온다? 1 나온다 라고 이렇게 막바로 구해놓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원과 원이 외접한다 라는 표현이 보여요. 자, 원과 원이 외접한다 라는 표현, 이게 바로 뭐다? 두 원의 위치 관계예요. 자, 두 원의 위치 관계 이론 조금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이 얘기를 할 때 보통 선생님이 사람 얘기를 해요. 예, 얼굴이 좀 큰 남자애하고 얼굴이 좀 작은 여자애가 있어. 자, 우리 서로 처음엔 잘 몰라치지. 떨어져 있어? 관심 없어. 그러다 우연히 너와 마주치게 된 거야. 부딪힌 거지. 네가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 관심아 와. 내 마음속으로 계속 들어와.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내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 여자는 남자 안에 들어간 여자 어떻게 돼? 조금씩 중심을 이동해서 맨 마지막에 이 남자와 중심이 일치하는 위치까지 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두 원의 위치 관계 6가지예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여자가 한마디 하지. 으아! 내가 너의 중심부에 들어앉았어. 내가 너의 왕이야. 그러고 이제 남자랑 부려먹으면서 사는 거야. 이게 연애사야. 남녀관계 연애사야. 자, 이게 바로 두 원의 위치 관계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푸는 거냐? 이렇게 접근해서 푸는 거예요. 이 그림 중에는
엄청 중요한 그림이 3개가 있어요. 어떤 그림? 외접하는 그림. 예. 어떤 그림? 내접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일치. 요 3가지 경우가 이 그림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나머지 경우는요, 얘를 채우고 그 다음에 채워놓는 거야. 자, 그리고 나머지 경우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아. 요 외접이나 내접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외접하는 경우의 특징은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를 구했는데 얘가 뭐랑 똑같아? 큰 원의 반지름 R과 작은 원의 반지름 R 다시. 오, 반지름 2개를 더한 것과 같네요. 자, 이때는 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구했어. 요게 D야. 그랬더니 큰 원 R, 작은 원 R 다시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보통 R 마이너스 R 다시. 그런데 누가 크고 작은지 모를 때는 절대값을 붙여서 양수화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식이 하나 만들어져. 오,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나와.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요. 이때 뭐가 되겠습니까? D는 0, 중심일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뭘 채우냐면 외접과 내접 사이에 낑겨 있는 얘를 채워요. 이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은 겁니다. 절대값 R-R 다시보다는 크고 R 플러스 R 다시보다는 작겠구나. 요 사이에 낑겨 있으니까. 자, 요 사이. 여기서도 D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절대값 R-R 다시보다 작다예요. 자, 그럼 0에서 R-R 다시까지. R-R 다시에서 R 플러스 R 다시까지.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요? D는 R 플러스 R 다시보다 크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외접, 내접, 중심일치를 먼저 잡아놓은 후에 나머지 부분의 이론을 정리할 수 있다. 요게요, 두 원의 위치관계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한마디 더 하자면 이제 애들이 수학 문제를 너무 잘 푸네? 와, 애들이 외접할 때 이러면 이런 거 너무 잘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가 한 번 더 꼬는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꼬아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공통 접선이 얘는 몇 개예요? 공통 접선이 4개예요. 공통 외접선 2개, 공통 내접선 하나, 둘 이래서 얘는요, 공통 접선이 4개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얘는 공통 접선 몇 개 나올까?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요. 얘는 공통 접선이 3개가 나와요. 얘는 공통 접선이 몇 개가 나올까요? 2개가 나와요. 얘는 공통 접선 2개예요. 얘는 공통 접선 몇 개가 나올까요? 1개가 나와요. 공통 접선 1개. 나머지 공통 접선 없습니다. 내부에 있을 때는 여기서 공통 접선 몇 개? 없을 때. 공통 접선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공통 접선이 몇 개이냐가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표현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좋아져서 야, 두 원이 외접할 때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애들이 너무 잘하네? 그러니까 문제를 꽈서 어떻게 내요? 두 원의 공통 접선이 3개일 때 라고 바꿔서 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표현 보이면 그냥 전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요 상황으로 막바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외접하구나, 내접하구나, 오, 얘 요런 식의 그림이구나, 아예 밖에 뚝 떨어져 있구나, 요런 생각을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외접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은 뭐야? 요 개념 써먹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외접한다라는 말로부터 우리가 써먹을 개념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는 두 반지름의 합과 같아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또 X축에 접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라는 말도 원의 방정식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자, X축에 접한다. 무엇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지? 뭐에 대한 정보? X축에 접한다? 기억이 안 나? 혹시 이런 거 생각나? X축에 접한다. 반지름 기억나십니까? 보통 기억하라고 X축에 접한다. 반지름 Y축에 접한다. 반지름 이러면서 접한다라는 말만 나오면 반지름 이 얘기를 해요. 왜? 접한다라는 말은 반지름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2개만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딱 2개밖에 없어. 원은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돼. 중심하고 반지름 알면 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중요한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X축에 접한다 라는 말은 반지름인데 어떤 반지름이냐면요, 중심의 무슨 좌표에?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 이라는 요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원의 방정식에 보면 이런 이론이 나와 있어요. X축에 접한다.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다. Y축에 접한다. 중심의 X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다.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인 동시에 중심의 X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다. 보통 이렇게 가르쳐요. 되겠습니까? 어쨌든 원과 관련된 3가지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원이 있었대요. 그림 한번 좀 그려볼까? 자, 원이 있는데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래요? 0,2. 어머, 중심이 여기네. 반지름의 길이 몇이랍니까? 1. 그래서 반지름이 1이니까 이렇게 생긴, 좀 삐뚤어한데,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원이 있는데 얘에 외접하면서 X축에 접한대요. 와, 얘 외접하면서 X축에 접하려면은요, 그림이 뭐 요런 식으로 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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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오겠지.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새로운 원이라는 녀석은 몇 사분면 아니면 몇 사분면에 생길 거다?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에만 생기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뭘 구하래? 원의 중심 P. 와, 이 새로운 원의 중심을 모아서 연결을 하면요,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이게 포물선이다 라는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포물선, 중심 P의 자취는 포물선이다. 이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를 A, B라 할 때 A-B의 값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심 P의 좌치는 포물선이다. 자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자취 문제는요, 95% 이상이 그림이 아닌 수식으로 풀립니다. 자취 문제 풀이법 3단계로 풀립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 나는 요 점을 A, B는 이미 써먹었으니까 그래, M,N이라고 할 거야. 이 점 P의 좌취를 구하려고 하는데 뭔지 모르니까 M,N이라고 할 거야. 앞에 오는 건 항상 선생님이 small x, 뒤에 오는 건 항상 small y로 써주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맨 마지막에 M이라는 문자는 전부 x로, N이라는 문자는 전부 y로 바꿔버릴 거야. 자,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자, 이제 2단계에 들어갑니다. 매개 변수 우리 몇 개 사용했어요? 2개. M과 N 2개 사용했어. 그럼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 몇 개 필요합니까?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요, 1개가 필요해요. 그 1개가 문제 속에 이제 숨어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다 분석해 놨더니 이런 게 보이네요.
맞습니까? 예, 요런 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우선 요 뒤에 의미는 뭐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지. 자, 원 하나는요, 중심이 m,n이고 또 다른 원 하나는요, 중심이 0,2예요. 그러므로 우선 적어볼까? d는 r 플러스 r 다시야. 요 공식 하나 있는데 d를 구하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뭐라고 풀 수 있어? n-0의 제곱, 즉 m의 제곱 플러스 n-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네. 자, 그리고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래요. 한 원은 반지름이 몇입니까? 1. 또 다른 원은요, 반지름이 뭐예요? x축에 접한다.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다. 절대값 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얘는 항상 1사분면과 2사분면에만 원이 오기 때문에 무슨 수일 거다? 양수이다요. 그러면 사실은요, 얘는 그냥 1 플러스 n이야. 뭐 이래도 별로 상관은 없죠. 어차피 양수일 테니까. 되겠습니까? 네. 나 루트 싫은데. 양변 뭐합니까? 제곱합니다.